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마 매일 밥 먹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숙제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뭘 먹어야 하지? 이거 먹어도 되나? 정말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막막함을 싹 걷어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식사 전략과 실천 계획을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먹는다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고 즐거움 중 하나인데 이게 왜 갑자기 전쟁처럼 느껴질까요? 그건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기운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췌장암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있잖아요. 바로 그 소화와 대사 시스템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이 화면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리가 굶는 데는요, 왼쪽처럼 몸이 아주 스마트하게 지방을 먼저 태워 쓰고 근육은 최대한 아껴둡니다. 근데 오른쪽의 암성 악액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암이 뿜어내는 염증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근육을 스스로 공격해서 녹여버립니다. 아무리 애써서 드셔도 체중이랑 힘이 계속 쭉쭉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췌장암은 왜 이렇게 유별난 건지 우리 몸의 시스템에 가해지는 이 이중 공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음식을 잘게 쪼개는 소화효소 공장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너지 레벨을 관리하는 혈당 관리 본부 역할이에요. 그런데 췌장암은 이 두 핵심 부서를 동시에 공격해서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으로 만들질 못하고 혈당은 막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군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췌장효소 대체요법, 줄여서 펄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양분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췌장효소제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약이라기보다는 영양분이라는 문을 여는 만능 열쇠 같은 거예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효소제 먹어도 별 효과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복용법 때문입니다. 자, 식사 다 끝나고 먹으면 이미 음식은 위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효소가 뒤늦게 들어가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죠. 반대로 밥 먹기 한참 전에 먹으면요, 음식이 들어오기도 전에 효소가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죠. 핵심은 바로 첫 숟가락과 함께 또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위 안에서 음식하고 효소가 제대로 버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량 조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효소제는 그냥 시간 맞춰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는 음식의 지방 함량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보통 식사일 때 25,000에서 5만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도 변이 기름지거나 가스가 계속 찬다? 그건 용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캡슐은 보호막이 있어서 절대 씹으면 안 되고요. 위산 억제제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특히 위풀 수술 같은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수술 후에 식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덤핑 증후군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수술로 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이 위에서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소장으로 그냥 덤프트럭처럼 왈칵 쏟아져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특히 설탕처럼 단 음식이 들어올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이 덤핑 증후군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식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나타나는 조기 덤핑은 너무 농도 짙은 음식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수분이 장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막 뛰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식사하고 두세 시간 뒤에 오는 후기 덤핑은 혈당 문제예요.
갑자기 들어온 당분에 우리 몸이 너무 놀라서 인슐린을 과하게 뿜어내는 바람에 오히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땀 나고 손이 떨리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원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이 흉든 덤핑 증후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황금 규칙 꼭 지켜주세요. 첫째, 물과 밥은 따로. 식사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국이나 찌개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소 20분에 걸쳐서 꼭꼭 씹어 드세요. 셋째, 조금씩, 자주, 하루 5, 6번으로 나눠서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넷째, 식후에는 잠시 눕기. 한 20분 정도 비스듬히 기대 누워서 중력이 음식을 좀 붙잡아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규칙인데요. 단순당은 절대 금물, 사탕, 주스, 꿀 같은 것들은 덤핑 증후군의 주범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든 부작용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힘든 부작용이죠. 메스꺼움과 구토. 이때는요, 핵심이 위를 비워두지 않는 거예요. 크래커나 식빵 같은 마른 음식을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차라리 차갑거나 상온에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강차나 생강사탕 같은 것도 속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입에서 자꾸 쇠맛이 나는 미각 변화도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만약에 붉은 고기에서 쓴맛이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닭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다른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과일 주스나 식초처럼 새콤달콤한 소스에 고기를 재우면 그 쇠맛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의외의 팁인데 금속 수저 대신에 플라스틱이나 나무 수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폴피리녹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물 때문에 냉감과 과민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찬 것에 닿기만 해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고 최소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모든 찬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얼음물,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됩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드시고 과일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말고 실온에 좀 뒀다가 찬기가 가신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원칙들을요, 실제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건강식의 역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다고 항암에 좋다고 생각했던 현미밥이나 생채소, 섬유질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화 기능이 약해진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배만 아프고 소화를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즉 흰쌀밥과 푹 익힌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자, 그럼 회복 단계별로 식단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음식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술 직후 초기에는 위에 전혀 부담이 없는 흰죽, 계란찜 같은 걸로 시작하세요. 몸이 조금 적응하는 것 같으면 그때 흰쌀밥에 맑은 국, 부드러운 닭고기 같은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고요. 한 3개월쯤 지나서 소화가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잡곡을 아주 조금씩 섞어보거나 맵지 않은 생선조림, 불고기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입맛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단백 영양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 바나나 쉐이크인데요. 바나나 반 개랑 부드러운 연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두유 1컵. 이걸 그냥 믹서에 넣고 윙 갈아지기만 하면 끝입니다. 목 넘김도 부드럽고 단백질이란 열량을 동시에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딱 5가지 핵심 규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잊지 마세요. 첫째, 효소는 첫 숟가락과 함께 영양분 흡수의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둘째, 조금씩 자주 덤핑 증후군이라는 불청객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 먼저 싸울 힘을 주는 우리 근육을 지켜야 하니까요. 넷째, 국물은 나중에
배가 빨리 부르는 걸 막고 더 많은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고 다음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영양 관리는 단순히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힘든 치료를 버텨낼 힘을 주고 회복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힘든 치료 여정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